안녕하십니까, 제이토건대입니다. 오늘 2016년식 BMW X6 30D 모델이에요. 키로수가 25만 5천 킬로 주행하셨거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누누이 얘기한 게 있죠. N57 3000cc 디젤이 정말 좋은 엔진이라고요. 25만 5천 킬로 타는 동안 외관 혹시 봤을지 모르겠는데 차주분이 엄청나게 애정을 많이 쏟아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차량의 엔진오일 소모가 1000km를 타면 1리터 정도 오일이 없어진다 하시더라고요. 1000km에 1리터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엔진 내연기관에서 이제 뭐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혹은 N57 이 엔진에서 오일이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몇 군데 업체를 한 돌아다니셨는데 엔진오일 소모 때문에 엔진을 내려봐야 알 수 있겠다, 혹은 엔진이 교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드셔서 저희 집에 오시게 됐어요. 증상 중에 하나가 엔진 체크램프가 남아있고 흡기 매니폴더 쉘플렛 끼임도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속 중에 가속 불량을 좀 야기한 것 같고,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오일이 1000km마다 1리터가 사라진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오일이 사라진다는 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1000km당 1리터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갉아 먹은 거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와요. 그러다가 엔진이 뻑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동 걸리는데 문제 없고 내연 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하거든요. 오늘 이 부분 또 끝까지 보시면 원리를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엔진 오일 소모될 때 꼭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일이 최소 1리터 정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맥스와 미니멈이 한 1리터 정도 되거든요. 헤드커버도 한번 교환하신 것 같아요. 애프터마켓 제품으로요. 요거 불량이어도 오일 소모가 증가될 수 있거든요. 세퍼레이터? 네, 세퍼레이터요. 뭐야 이거? 드라이버로 제낀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우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원래 조금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지 않지 대부분. 지그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일이 계속 샜죠 이쪽에. 근데 오일 먹는 거랑은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터보 쪽 보고 있는데 터보 임펠러 메인 축간이 위아래는 원래 약간의 유격은 있거든요. 근데 런 아웃이 있으면 안 되는데 런 아웃이 있어요 지금 터보에. 그러니까 인터쿨에다 저렇게 많은 오일을 뱉었죠. 놔뒀으면 이제 뻗었을 것 같은데 이거? 흔드니까 막 사방팔방 저기 오일이 흡입구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없어졌죠. DPF에도 손상이 있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뭐 DPF 클리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터보를 탈거를 하면은 DPF 전단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 보고 오일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DPF 클리닝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손상이 보인다면 교환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술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고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고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변기통 가서 쫙쫙 싸잖아요. 쫙! 이게 지금 터보차저 배기 임펠러 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흡기 임펠러 쪽이고요. 네. 키로수가 25만 킬로라는 거를 감안하면 그냥 육안상 봤을 때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터빈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안에서 회전을 하잖아요. 약 2만 rpm 정도 돈다고 그래요. 작은 구멍 있죠. 여기로 엔진 오일을 공급해서 터빈의 메인 축에 윤활을 하고 쓰고 남은 거는 이렇게 해서 오일팬으로 리턴을 하죠. 놀아요. 네. 놀죠. 네. 약간의 원래 유격은 있어요. 근데 위아래를 쫙 건드렸을 때 이게 유격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위아래가 놀아요 지금. 이 축간이 노니까 일로 오일을 계속 뿜은 거예요. 잠깐 놔뒀는데도 이렇게 흐르잖아요. 터빈 손상으로 인해서 오일 소모가 좀 빨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예측할 수 있어요. 엔진 오일 소모 같은 경우는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디젤 차든 가솔린 차든 과급기가 대부분 많이 달려있잖아요. BMW 같은 경우는 실린더 헤드 커버에 오일 세퍼레이터 불량이거나 거기가 망가지면 오일 역류가 좀 심해요. 그리고 엔진 형상에 따라서 인젝터 동화시 압축 불량, 그리고 터빈 불량. 터보라는 게 뭐 아예 소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구조상 인터쿨러 쪽으로 오일을 조금 소량으로는 뱉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정도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뻗지 않은 거는 천운이에요. 달리는 성향이었잖아요. 훅 가속을 쳤을 때 오일이 가끔 흡입구로 역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많은 양으로. 그러면 엔진 파손 요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일이 소모돼서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연기관에서 엔진오일 소모가 증대되면 가솔린은 촉매, 디젤 모델에서는 DPF에 축적돼요. 심각한 경우에서는 촉매가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DPF가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DPF 상태를 봐도 새까맣죠. 저곳으로 오일 연소 찌꺼기가 쌓여요. 그러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렇죠. 막히면 배합에 압력이 생성되고 배합이 안 되다 보면 열이 축적되고 그러다 보면 깨지거나 녹아버립니다. 원래는 원칙상 DPF를 탈거해서 DPF 클리닝을 하는 건 맞지만 자가 회복, DPF를 자가 청정하려고 600도 이상 스스로 가열을 하거든요. 저속주행 80km 이상을 하면. 그런 상태에서 자가 청정이 이루어지는지 본 후에 만약에 DPF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이 있으면 그때는 DPF를 교환 또는 클리닝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촉매나 DPF 손상의 요인이 내연기관 엔진에서 잘못 먹었을 때 발생되는 거예요. 공기과액률이 안 맞거나 연료가 적거나 너무 많거나 그랬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이렇게 발생돼요. 결국에는 이 차는 엔진오일 연소로 인해서 DPF가 차곡차곡 데미지를 입는다. 장기간 방치하면 엔진도 파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MW 2000cc나 3000cc 디젤 모델에서 엔진이 오일 관리가 잘 안 돼서는 뭐 파손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 터보 갈고 망가졌을 때 갈아버리고 쓰시면 정말 오래 쓰실 수 있는 엔진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도 한 20만 원 더 썽썽하게 썼으면 좋겠고 밸브 스템 실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엔진이에요. 이 엔진이 피스톤 손상도 별로 없어요. 단 3000cc 30D, 40D, 50D 엔진에서 과급기 터빈 압력이 올라가면서 급가속 많이 하잖아요. 엔진 블럭이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일상적으로 쓰시는데 보편적인 출력을 썼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 엔진이에요. 단 관리를 꼭 문제가 있을 때 꼭 잘 해주세요. 보통 3000cc 디젤 요 엔진에서요, 이 흡입구가 공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흡입 밸브마다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이 흡기 플랩이 잘 망가져요. 근데 이제 2000cc 같은 경우는 이 플랩이 가스켓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3.0은 이게 어셈블리예요. 그래서 요 모터 파손하고 카본이 증대되면 끼어가지고 가속 불량을 또 야기하기도 해요. 특히 겨울철에 예열 플러그 나간 것처럼 시동 잘 안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문제. 이 액추에이터 모터 손상이 있거나 이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로드가 여기서 이탈되는 증상도 많아요. 얘는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모터 불량이 있었나 봐요. 영상으로는 담을 수는 없었지만 초기에 끼임 현상이 있었대. 여기 다쳐갖고 안 열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마모됐어. 이 자리 있죠. 네. 얘가 이 자리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빈 교환하고 흡기 매니폴더도 신품으로 교환해서 엔진 오일까지 교환한 다음에 차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용진아, 이거 보속주행에서 차가 잘 안 나간다고 했다고? 네. 아, 차가 전부터 좀 잘 안 나갔었나 봐요. 이 플랩이 막혔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딱 타보면 알 것 같아요. 써있잖아, 가레트. 워낙 또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허니웰 제품으로 가레트 터보예요. 만져서 흔들어 봐도 유격조차 없어요. 안에 빼곡하게 있네요. 네, 인터쿨러예요, 이거는. 고객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격 아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직원을 통해서 내용 전달을 받고 일을 했는데 고객분하고 진짜 실제로 얘기해 보니까 지금 키로수가 25만 킬로면 적은 키로수는 아니라고 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엔진 교환을 하자고 10분 만에 결정을 했대요, 진단을. 차라는 게 오일 소모의 원인이 좀 다양하잖아요. 실린더 헤드 커버, 세퍼레이터 불량이라든지, 밸브 스템실 불량이라든지, 피스톤, 링 고착이나 링 손상이라든지, 엔진 블럭 손상이라든지, 터보 차질 유격 점검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단 10분 만에 엔진을 교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의 소중한 재산이고 외관만 봐도 엄청나게 아껴서 관리를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고객분은 만 킬로마다 엔진오일 교환을 해오셨는데 엔진 소리가 뭐 유별나게 나쁘지도 않고, 또 터보 쪽을 점검하려면 실제 한 1시간 정도 점검 시간이 필요해요. 좀 위험하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누군가의 재산을 정비사가 왈가불가할 수는 없겠지만 고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교환해보고 안 되면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되는지, 인터쿨러 라인 쪽에 오일이 블럭에 손상이 있어도 넘어올 수는 있어요. 단 그래도 터보 점검을 해봤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엔진오일 교환하신 지가 5,000km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에어클리너를 빼봤을 때 집어넣기도 잘못 집어넣었지만 좀 오래돼 보이긴 하죠. 차후에 1000km마다 1리터씩 없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를 갖고 있었잖아요. 저 또한 이게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게 80% 역할을 했을 거예요. 저렇게 오일을 뭐 빨아먹었던 게. 그래서 엔진오일 교환, 엔진오일 정량 맞춰놓고 시운전 충분하게 해보고 DPF나 이런 것들 보고요. 제가 엔진 소리만 들었을 때 매연 냄새는 많이 났던 거는 제가 인지했어요. 엔진 소리만 들어봤을 때 아, 이게 엔진을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나도 섣부르고 안일했던 것 같아요. 네, 맥스선에 지금 딱 맞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엔진 오일이 소모된다 그러면은 보충하면서 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보충할 수 있죠. 그것은 긴급할 때 하는 행위가 보충이에요. 제 개인적인 혹은 주관적인 얘기니까 참고만 하세요. 만 킬로에 0.5리터가 저는 정상 범주라고 생각을 해요. 만에 하나 2,000km 또는 3,000km에 1리터씩 소모된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록 새 엔진이어도 반드시 문제가 돼요. 10만 킬로 이내에. 단적으로 제 표현을 드리자면 미니쿠퍼 S, 가솔린 2세대 걔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2,3천에 1리터씩 보충하라고 보충용 오일을 줬어요. 1리터짜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주더라고요. 09년식부터 생산된 아우디 A4, A5, A6 2.0 TFSI 모델 걔들도 2,3천에 1리터씩 보충하라고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죠. 실제로 2,000km, 3,000km마다 1리터씩 먹어요. 근데 그 엔진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8만, 10만 사이가 되면 오일 소모량이 2,000, 3,000에 1리터가 아니라 500km 1리터, 400km 1리터, 이게 무슨 50cc 투사이클 엔진도 아니고 계속 오일을 태워내요. 그 원리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폭발 압력이 높다 보니까 열 팽창성을 고려해서 피스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피스톤이 열을 팽창하기 전에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피스톤 벽면에서 오일을 못 끌고 내려와요. 피스톤이 고온에서 연료가 연소될 때 그 가스가 오일 라인으로 침투되면요, 피스톤에 혹은 실린더 헤드 밸브에 낀 딱딱한 모래알갱이 같은 카본 있죠, 그게 오일 라인으로 밀어내요. 피스톤의 연소 압력을 오일 라인으로 밀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입자들이 계속 오일 라인을 돌아다닙니다. 예를 들어 막 10리터짜리예요 10리터로 윤활하는 거가 냉각이 잘 되겠죠. 근데 줄었어. 근데 계속 보충해. 더 가속도가 심해지죠. 오일 냉각도 잘 안 될 뿐더러 카본 덩어리들이 계속 오일 라인을 아주 미세하게 떠도니까 좀 먹듯이 엔진 상해요. 그래서 피스톤 손상과 피스톤 링 손상, 크랭크 메탈 베어링, 커넥팅 로드 메탈 베어링 손상들이 오일이 소모되는 엔진에서 일어나요. BMW에서도 그 엔진이 있어요. M5 엔진이요. S63 엔진. 연비용 3,000, 4,000km만 돼도 오일이 먹어요. 고마력, 고토크이기 때문에 확률도 크지만 그럼으로써 냉각 작용도 안 되고 오일이 소모되면 슬러지들이 더 많이 생기고 서서히 죽죠. 그래서 8만 킬로의 즐거움을 준다고 그래요. 벤츠에서 오일 소모되는 엔진은 잘 못 본 것 같아. 그리고 벤츠가 잘하는 게 있어요. 오일 용량이 같은 4기통 2000cc라도 벤츠에서는 6리터, 7리터를 넣게 하거든요, 오일을요. 근데 BMW는 5리터 들어가요. 그 정도만 해도 윤활은 충분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장기간 봤을 때는 오일 용량이 많은 애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 넓은 수조에서 용량이 많으면 열받고 돌아와서 회전하는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식잖아요. 오일 팬이라는 공간에서 유량이 많으니까. 근데 아주 타이트하게 설계된 오일 양으로 윤활을 하고 식지도 못하고 다시 윤활을 하러 들어가고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설계적인 부분이나 정비성으로 봤을 때 자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일 용량이 좀 넉넉한 엔진에서 고장률이 적어요. 오일이 연소된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휘발유 혹은 경유와 타서 머플러로 나가는 거거든요. 가솔린의 촉매나 디젤의 DPF 쪽에 계속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면 가솔린에서는 촉매 효율 저하라는 교장 코드가 들어오고요. 디젤차 모델에서는 매연 함량이 증가돼서 DPF를 교환하세요. 배출가스 경고등이 들어온다고요. 엔진은 기계적으로 점점 손상을 입고 있죠. 한두 번 정도 보충을 했을 때 내 차가 원래 그러지 않았다면 즉각 조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25만 킬로 탄 차 맞아? 물론 이제 노후되긴 했겠지만 많이 좋아질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엔진 오일 팬에 오일 레벨 센서가 없어서 오일량이 전자식으로 계측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차주분께서는 한 달 단위 정도로 엔진 오일량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오일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충은 하시되 누유는 없는지 내부에서 소모될 만한 요인은 없는지 꼭 점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